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부의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한 곱이 넘겼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혐의 입증에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에 30대 워킹맘인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행정 경험 없는 홍보 전문가 발탁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예비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지난 총선 당시 공천도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부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돈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법원이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부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후원금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 전 부의장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700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청탁을 해결하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전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돈봉투도 곧바로 돌려줬고 카페 사장에게는 정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돈을 건넸다고 밝힌 카페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일단 한 곱이 넘겼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맹세하겠다고도 했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하거나 재판에서 혐의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MBC 충북이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를 돌려줬다며 청탁석 금품이 아닌 후원금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봉투를 돌려주는 CCTV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준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도 CCTV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5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여전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카페 업자가 메모장을 통해 8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과 옥돔 등 700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알선 수뢰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민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맹세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게 억울한 건지 진짜인지 좀 알아봐라.
그건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원의 처리 사항이지 청탁을 비밀로 해서 제가 무슨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을 보도한 MBC 충북과 충북인 뉴스 기자들을 정 전 부의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한 지사가 주말 사이 인후통 증상을 보여 어제 청주의료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병가를 냈으며 업무는 정선용 행정부지사가 대행합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오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 지사가 30대 워킹맘인 김수민 전 국회의원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에 내정했지요. 도정 사상 처음인데요. 근래 정무 라인을 정비 중인 도지사 임기 후반부, 행정 경험 없는 홍보 전문가의 발탁에 기대와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급 정무부지사로 발탁된 김수민 내정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30대 정치인입니다. 김영환 지사와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국민의힘까지 궤적을 함께 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창업가 출신의 홍보기획 전문가로 꼽히는데 내정 닷새 전까지 국민의힘 청원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면서 15개월 된 아들을 키운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는 영입을 위해 기존 경제부지사를 실무부 담이 적은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공모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발탁 이유는 첫째, 젊은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도정에 불어넣고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리셋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자 출신 방송사 전무를 2급 정무특별부적안으로 영입한 데 이어 2달 전엔 전 청주시 의원을 정무수석부적안에 임명하더니 이번엔 국회의원 출신의 홍보 전문가를 1급으로 발탁하면서 김영환 지사는 이른바 정무 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재선과 김수민 내정자의 향후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김 내정자 복귀까지 청원 당협위원장 자리는 비워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야당에선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예타 재신청과 국비 확보 등 경제부지사가 맡던 현안이 산적한데 경제부지사 대신 행정 경험 없는 정무부지사가 맞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도민과 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경험이, 경력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우려가. 이에 대해 김수민 내정자는 2년 뒤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수락한 건 특히 김 지사의 육아 정책에 공감했고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치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현안 해결을 이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그 사업들이 중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부스팅을 시키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충북의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준비되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김 내정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비위 연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윤 원장이 낸 사직원을 수리했으며 당분간 도과학인재국장이 원장을 겸임하면서 후임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규 원장의 당초 임기는 올 연말까지로 최근 취임 전 기소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난주 도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예비 신임 경찰을 교육하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끼리 차를 나눠 타는 카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법적으로 금지된 유상운송 카풀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지역 경제를 이유로 사실상 이동수단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 시내의 터미널과 20km가량 떨어진 충주중앙경찰학교입니다. 한 해 평균 5천 명의 교육생이 오가는데 금요일에 외출했다 일요일 밤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시로부터 한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교육생끼리 비용을 주고받는 유상운송 카풀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생 게시판에 구체적인 금액을 올린 유상운송 모객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학교가 매주 일요일 저녁 터미널에서 학교로 오는 전세버스를 운영해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됐다며 상생하자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찰학교 측은 교육생 게시판 어디에서도 법이 금지하는 유상모객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이 줄자 유상모객을 문제 삼은 민원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지자체가 사실상 이동수단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 이동 비용을 분담한 카풀을 법이 금지한 범위의 유상운송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학교도 학생끼리 기름값이나 통행비를 나눠내는 카풀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유상운송을 해선 안 된다고 교육생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일부 지역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청주 비하동 CNG 천연가스 충전소가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서 청주 시내버스의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청주시는 비하동 충전소에 한전 협조를 받아 임시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시내버스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비하동 충전소가 변압기 고장으로 충전을 중단하면서 시내버스들이 나머지 두 곳의 충전소로 몰려 일부 노선에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약국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자가진단 키트도 다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큰 상황에서 특히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약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있는지 물었더니 재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8월 초까지는 무리 없게 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코로나19 치료제를 파는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치료제는 이미 지난주에 바닥이 났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중 없고 언제 올지 예상도 할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는 지난달 첫째 주 4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만에 88명으로 2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공의의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한 요양시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이 요양원은 면회와 외출을 잠시 중단한다는 권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또 소독과 환기 등 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했지만 언제 집단 감염으로 번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체온 측정하면 보통 37도, 37.5도도 나와요. 그러면 본인들은 더워서 와서 그렇다. 근데 저희들이 키트 검사를 바로 할 수도 없고. 대전시는 폭염과 휴가철 등의 여파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30초 이상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기, 그다음에 환기를 좀 주기적으로 하시도록.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약국에 충분한 양의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전임교육감의 상가에 조문을 간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 5월 김병우 전 교육감의 장모상에 조문 갔던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조문객 명단 작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수사 의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지역 국립대들이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교육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대, 충북대,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적 네트워크 협력과 공동 발전 업무 발굴, 또 직원 연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청 직원이 각 대학으로 파견돼 연계사업 부서에 배치됩니다. 청주시가 어제 농협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황종현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총괄본부장은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구내식당에서 청원생명쌀로 만든 백설기와 쌀을 나눠주면서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쌀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쌀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심정지 환자를 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소속 김종범 소방교는 지난 13일 경상남도 통영 욕지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차량에 탑승하다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김 소방교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파악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 차량에 함께 올라타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도왔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옥천군이 재난 관련 인력을 늘리고 전문직위로 지정해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인력 부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방재 안전직을 현재 2명에서 내후년까지 4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합니다. 영동군은 침수주택과 가재도구 청소 등의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달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21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됩니다. 부식에 활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 작품 19편, 해외 작품 8편 등 8개 나라 작품 27편이 상영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